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입니다. 정말 내 인연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인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지만 그 끝은 늘 같았다. 사랑이라는 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이러는 걸 보면 사실 사랑은 아프기만 한 게 아닐까? 누구를 만나도 어차피 비슷한 결말이라면 차라리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이별의 아픔보다 혼자의 외로움이 더 익숙하다. 적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홀로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낫다. 우리가 어릴 적 꿈꾸던 그런 최고의 사랑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바라던 사랑과 이토록 다른 것이 사랑이라면 차라리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꿈꾸던 사랑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사랑을 꿈꾸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욕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타협하기보단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까지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사람이 있는 것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꼭 죽기라도 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매일 아침을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떨어져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무심함으로 변하기까지는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입에 희뿌연 입김만 내릴 만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별이 다가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러한 하소연을 들으며 나 또한 참 속상했다. 왜 늘 사랑의 결말은 이리도 비슷한 건지. 나는 어떤 연애든 초반 연애처럼 늘 타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남이었던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시작했으니 당연히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이다. 간절하게 내 것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누가
이별이 다가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완벽하게 남이었던 너와 나는 어느새 너무도 당연한 우리가 되어 있다. 언제나 내 삶에서 떠나갈지 모르던 너였는데 언제까지나 함께 서로의 곁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가 됐으니 그 떨림과 설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떨림과 설렘 따위 없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이 소중한 것과 떨림과 설렘에 감정이 느껴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설레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떨리는 건 일종의 호르몬 작용일 뿐이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거에 문제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애 초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은 들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원했는지,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길 바랬는지,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했던 감정은 당연한 서로의 약속이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연애 초반의 감정들이 희미해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중함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마음이 식은 거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때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다. 후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일 뿐인 설렘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다. 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상대방의 소중함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힘든 일이다. 그러기엔 연애 초반의 그 떨림이, 설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연인들을 존경한다. 연애 초반의 감정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다고 해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노력을 통해 인연을 더 끈끈하게 가꾸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이별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사람이었던 거다.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사람. 이별의 다른 변명을 덧붙이지 말기를. 나이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미래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믿지 않아요. 사랑이 모자랄 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래를 생각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이 헤어지기 좋은 구실이 됐을 뿐일 거예요. 사랑은 순간 여운거리처럼 함께 행복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각자의 인생으로 흩어지는 게 아닌 인생의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결속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별의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저 우리 사랑이 여기까지인 거죠. 의심한다는 건 사실 믿고 싶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정말 중요한 감정이다. 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감정. 믿음이 바탕이 된 관계에서 어떤 근거들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풀려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바탕이 된 관계를 형성하고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 의심하는 게 바로 우리다. 이를테면 연인 관계에서 서로 인정을 요구하는 일이 그렇다.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면 그에 대한 인증을 요구한다든가,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 자리에 이성이 없음을 인증한다든가,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이토록 어렵다. 친구, 가족, 관계에서도 이처럼 믿지 못해 의심하는 일들은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의심 속에서 살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이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믿었고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다. 배신으로부터 온 아픔들은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관계를 이어가며 그 속에서 의심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아팠던 기억 때문에 의심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의심을 되풀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의심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의심을 반복하는 것이 무한할 만큼의 확신을 준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심 끝에 자리 잡힌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만들어간 믿음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간절했던 믿음이니까. 말로 받은 상처에는 약도 없어요. 헤어지자. 참 잔인한 말이다. 짧은 시간을 함께 했든 오랜 시간을 함께 했든 그 모든 시간과 추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말이니까. 그래서 연인 사이에 함부로 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단 1초면 내뱉을 수 있는 그 말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마니까. 하지만 간혹 그 말을 일종의 수단으로 삼아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겨질 때 특히 그런 모습은 두드러지게 보인다. 자신 또한 이별할 마음은 없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을 것이다.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다. 노골적인 미움을 담아서까지는 아니지만 홧김에 내뱉은 이별의 말이 나왔을 거고 이내 상대방이 붙잡으며 사과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든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전세는 역전되고 이내 상대방은 모든 기준을 나에게 맞췄을 것이다. 헤어지자는 말이 관계의 끝을 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턴 헤어지자는 말의 연속이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온갖 이유들로 이별을 내뱉는다. 그때마다 상대방은 이별의 말로 인해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니까. 나를 더 사랑하기에 이별을 선택할 바에야 나에게 맞춰주니까.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은 남용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혹시 매번 이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세상이 전부일 텐데 헤어지자는 말 단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당신이 떠날까봐 두렵고 함께인 것이 좋은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버릴까 외롭고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남이 돼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별을 선택할 바에야 희생을 강요당하며 그렇게 당신의 기준에 모든 삶의 선호들을 맞추는 것일 텐데 여전히 사랑할 뿐 조금 더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부디 멈췄으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 이토록 상처받고 있다. 그 말 한마디는 가슴을 난도질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흉기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별의 말은 그와 똑같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던가. 좋은 것들만 주고받기에도 아쉬운 순간들이다. 사랑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후회는 남은 사람의 목.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이별은 함께 걷던 거리에서 나는 멈춰서고 그 사람 한 발걸음을 재촉해 앞서가는 일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저기 먼 발치에 있다. 뒷모습만 덩그라니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앞서간 사람에게는 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할 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미련 없이 앞서갈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후회하는 것은 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의 몫이다. 좀 더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걸.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 걸. 웃는 표정으로 눈을 바라볼 걸.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곱씹어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오지 않고 그저 지나간 시간들에 그랬다면 여전히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있을까 상상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순간은 매 순간이 기회다.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떠나고 후회하며 상상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 매 순간 주어졌던 기회를 너무 쉽게 그리고 허무하게 날려버렸음을 이별하고 나서야 알 수 있다. 함께할 때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기에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별은 너무 쉽고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건 어렵다. 아무 미련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이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할 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특권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나 마음을 주고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함께 주고받고 있게 된다. 주기만 하던 사람이 언제까지고 그것을 주기만 할 수는 없다.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게 될 뿐. 왜 후회는 모든 것이 끝나야만 느낄 수 있을까? 끝나기 전에 후회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떠나가기 전에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진작 잡았을 텐데. 떠난 그 사람이 많이 주는 만큼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전하지 못한 마음이 아직도 이토록 많은데, 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어도 여전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그리움이라는 건 그렇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에서 비롯되는 마음인가 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입니다. 정말 내 인연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인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지만 그 끝은 늘 같았다. 사랑이라는 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이러는 걸 보면 사실 사랑은 아프기만 한 게 아닐까? 누구를 만나도 어차피 비슷한 결말이라면 차라리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이별의 아픔보다 혼자의 외로움이 더 익숙하다. 적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홀로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낫다. 우리가 어릴 적 꿈꾸던 그런 최고의 사랑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바라던 사랑과 이토록 다른 것이 사랑이라면 차라리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꿈꾸던 사랑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사랑을 꿈꾸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욕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타협하기보단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까지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사람이 있는 것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꼭 죽기라도 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매일 아침을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떨어져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무심함으로 변하기까지는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입에 희뿌연 입김만 내릴 만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별이 다가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러한 하소연을 들으며 나 또한 참 속상했다. 왜 늘 사랑의 결말은 이리도 비슷한 건지. 나는 어떤 연애든 초반 연애처럼 늘 타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남이었던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시작했으니 당연히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이다. 간절하게 내 것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누가 이별이 다가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완벽하게 남이었던 너와 나는 어느새 너무도 당연한 우리가 되어 있다. 언제나 내 삶에서 떠나갈지 모르던 너였는데 언제까지나 함께 서로의 곁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가 됐으니 그 떨림과 설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떨림과 설렘 따위 없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이 소중한 것과 떨림과 설렘에 감정이 느껴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설레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떨리는 건 일종의 호르몬 작용일 뿐이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거에 문제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애 초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은 들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원했는지,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길 바랬는지,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했던 감정은 당연한 서로의 약속이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연애 초반의 감정들이 희미해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중함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마음이 식은 거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때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다. 후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일 뿐인 설렘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다. 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상대방의 소중함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힘든 일이다. 그러기엔 연애 초반의 그 떨림이 설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연인들을 존경한다. 연애 초반의 감정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다고 해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노력을 통해 인연을 더 끈끈하게 가꾸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이별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사람이었던 거다.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사람. 이별의 다른 변명을 덧붙이지 말기를. 나이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미래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믿지 않아요. 사랑이 모자랄 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래를 생각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이 헤어지기 좋은 구실이 됐을 뿐일 거예요. 사랑은 순간 여운거리처럼 함께 행복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각자의 인생으로 흩어지는 게 아닌 인생의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결속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별의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저 우리 사랑이 여기까지인 거죠. 의심한다는 건 사실 믿고 싶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정말 중요한 감정이다. 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감정. 믿음이 바탕이 된 관계에서 어떤 근거들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풀려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바탕이 된 관계를 형성하고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 의심하는 게 바로 우리다. 이를테면 연인 관계에서 서로 인정을 요구하는 일이 그렇다.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면 그에 대한 인증을 요구한다든가,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 자리에 이성이 없음을 인증한다든가,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이토록 어렵다. 친구, 가족, 관계에서도 이처럼 믿지 못해 의심하는 일들은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의심 속에서 살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이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믿었고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다. 배신으로부터 온 아픔들은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관계를 이어가며 그 속에서 의심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아팠던 기억 때문에 의심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의심을 되풀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의심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의심을 반복하는 것이 무한할 만큼의 확신을 준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심 끝에 자리 잡힌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만들어간 믿음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간절했던 믿음이니까. 말로 받은 상처에는 약도 없어요. 헤어지자. 참 잔인한 말이다. 짧은 시간을 함께 했든 오랜 시간을 함께 했든 그 모든 시간과 추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말이니까. 그래서 연인 사이에 함부로 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단 1초면 내뱉을 수 있는 그 말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마니까. 하지만 간혹 그 말을 일종의 수단으로 삼아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겨질 때 특히 그런 모습은 두드러지게 보인다. 자신 또한 이별할 마음은 없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을 것이다.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이다. 노골적인 미움을
담아서까지는 아니지만 홧김에 내뱉은 이별의 말이 나왔을 거고 이내 상대방이 붙잡으며 사과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든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전세는 역전되고 이내 상대방은 모든 기준을 나에게 맞췄을 것이다. 헤어지자는 말이 관계의 끝을 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턴 헤어지자는 말의 연속이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온갖 이유들로 이별을 내뱉는다. 그때마다 상대방은 이별의 말로 인해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니까, 나를 더 사랑하기에 이별을 선택할 바에야 나에게 맞춰주니까,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은 남용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혹시 매번 이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세상이 전부일 텐데, 헤어지자는 말 단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당신이 떠날까봐 두렵고, 함께인 것이 좋은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버릴까 외롭고,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남이 돼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별을 선택할 바에야 희생을 강요당하며 그렇게 당신의 기준에 모든 삶의 선호들을 맞추는 것일 텐데, 여전히 사랑할 뿐 조금 더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부디 멈췄으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 이토록 상처받고 있다. 그 말 한마디는 가슴을 난도질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흉기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별의 말은 그와 똑같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던가. 좋은 것들만 주고받기에도 아쉬운 순간들이다. 사랑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후회는 남은 사람의 목.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이별은 함께 걷던 거리에서 나는 멈춰서고 그 사람 한 발걸음을 재촉해 앞서가는 일이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저기 먼 발치에 있다. 뒷모습만 덩그라니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앞서간 사람에게는 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할 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미련 없이 앞서갈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후회하는 것은 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의 몫이다. 좀 더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걸.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 걸. 웃는 표정으로 눈을 바라볼 걸.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곱씹어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오지 않고 그저 지나간 시간들에 그랬다면 여전히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있을까 상상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순간은 매 순간이 기회다. 함께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떠나고 후회하며 상상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 매 순간 주어졌던 기회를 너무 쉽게 그리고 허무하게 날려버렸음을 이별하고 나서야 알 수 있다. 함께할 때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기에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별은 너무 쉽고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건 어렵다. 아무 미련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이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할 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특권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나 마음을 주고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함께 주고받고 있게 된다. 주기만 하던 사람이 언제까지고 그것을 주기만 할 수는 없다.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게 될 뿐. 왜 후회는 모든 것이 끝나야만 느낄 수 있을까? 끝나기 전에 후회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떠나가기 전에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진작 잡았을 텐데. 떠난 그 사람이 많이 주는 만큼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전하지 못한 마음이 아직도 이토록 많은데 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어도 여전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그리움이라는 건 그렇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에서 비롯되는 마음인가 보다.